네, 등비급수의 활용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급수를 이용하여 다음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기본적인 형태의 이제 급수의 문제가 되고, 사실 등비급수의 활용 파트 우리 교과서 잠깐만 좀 보시면, 이게 처음이긴 하지만, 음, 오른쪽에 좋은 재밌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제논의 역설이라고 하죠. 선생님이 저번에 했던 그 거북이랑 그 달리기 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관역을 향해 쏜 화살은 절대 관역에 도달할 수 없다. 화살이 관역을 향해 절반을 가면 절반이 남고, 남은 거리의 절반을 가면 절반이 남고, 남은 거리의 절반을 가면 절반이 남고 도달할 수 없다. 이게 정확히 이거였나? 선생님이 기억하는 거는 이거거든요. 화살은 매 순간 정지해 있다. 매 순간 정지해 있기 때문에 도달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좀 해결 방안들을, 그러니까 궤변이잖아요. 이런 궤변들을 좀 띄우시는 역할도 좀 한다는 이야기인데, 네, 중학교 때 이제 배웠죠. 중학교 때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이제 식으로 배웠어. 뭐 어떻게 배웠어? 0.13, 13, 13 이건데, 나 곱하기 100을 하잖아요. 13.13, 13, 13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x면, 이게 이제 100x란 말이지. 100x에서 이거 1번에서 2번을 빼는 거야. 그럼 얘가 99x가 되고, 좌변은 1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요거는 99분의 13이 된다. 이게 깔끔하지 않니? 이거 뭐 굳이 등비급수로 또 계산을 하고 있냐. 음, 어쨌든 뭐 하라고 하니까. 얘도 그럼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0.13131314 이 녀석인데 얘를 0.14 더하기 0.0014 더하기 0.000013 이렇게 이제 쪼개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100분의 13이고 얘가 만분의 13이고 얘가 10만이요? 100만. 몇 개? 하나, 둘, 셋, 넷, 1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다? 공비가 100분의 1인 등비수열이다. 1 마이너스 100분의 1분의 첫째 항 100분의 13을 하면 분모분자에 100을 곱하면 99분의 13이 나오죠. 뭐 이렇게 계산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거는 뭐 똑같습니다. 0.2 더하기 7, 2 더하기 그 다음에 0.07, 0.007. 그러면 얘는 0.2니까 뭐 10분의 2라고 하고 얘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0분의 7, 1000분의 7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공비가 10분의 1이네. 그러면 이 뒤에 녀석의 합은 1-r분의 첫째 항 100분의 7. 분모분자에 100을 곱하면 얼마야? 100 마이너스 10이니까 90분의 7이네요. 90분의 7에다가 10분의 2를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90분의 18 더하면은 90분의 25. 이렇게 중학교 때 배운 게 훨씬 편한 것 같다. 자, 활용 파트 한번 볼게요. 별표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싶긴 한데, 옛날에는 이제 수능에도 문제가 항상 나왔었거든? 근데 몇 년 전부터 잘 안 나옵니다. 심지어 옛날에는 나와도 3점짜리로 나왔었어. 좀 의미가 너무 야비하죠. 이게 사실 도형 문제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께서는 일반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방법적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내가 뭘 찾아야 되는가에 대한 거를 좀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형 문제 여러분들 어려워하잖아요. 아래쪽 그림과 같이 OP랑 OQ가 1이다. 최대한 문제에서 제시하는 것들은 표시를 해야겠죠, 당연히. OP, OQ가 1이다. 그리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 직각 표시되어 있고 점 5와 각변의 중점이래. 이게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를 가진 정사각형을 만든다. 또 직각 이등변 삼각형 A1, B1, P 요거래. 요거를 가지고 또 중점을 쪼개서 얘를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들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시오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읽어야 되는 거 만드는 과정이야. 아예 첫 번째 주어진 조건 첫 장을 구할 때 굉장히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보통 이제 만드는 과정을 설명을 해줘.
이게 이제 말이 길긴 하겠지만 천천히 이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 그럼 세 번째, 뭘 물어보는가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 돼. 왜냐면 이걸 둘레를 물어보는 것과 넓이를 물어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공비를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 가지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조건, 그 다음에 만들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 이 세 개는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고 일정한 게 없어. 그러니까 체크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100% 등비급수의 문제다. 등비수열의 형태가 될 거다.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첫 번째 A1과 A2를 구할 수 있으면 사실 끝나거든. 즉 얘의 넓이와 얘의 넓이만 구하면 공비를 알 수 있으니까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혹은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려면 또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겠는데, 보통 이제 2번이 조금 더 식이 가벼울 수 있죠. A2까지 안 구해도 되고 그냥 R만 구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 R을 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비례식이야. 그러니까 닮음이야. 닮음, 비례식이 필요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형이 분명히 단계가 있을 거란 말이지. 1단계 도형이 있고 2단계 도형이 있어. 그러면은 이 둘의 관계를 알려면 1단계에서 한 변과 대응되는 2단계에서의 한 변의 닮은 비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면, 닮은 비는 뭐의 비야? 길이의 비지. 닮은 비, A 대 B. 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길이 b가 될 것이고, 얘를 1로 바꾸고 a분의 b라고 쓰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공비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이제 뭐가 되겠어? 길이 b를 제곱을 해주면 돼. 여기를 1로 바꿔주고 a제곱분의 b제곱, 똑같은 비례식이잖아요. 그럼 얘가 또 뭐가 되는 거야? 공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는 어디에만 쓰면 되냐면 1단계의 변과 2단계의 변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어, 내가 삼각형으로 비교를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삼각형은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은 이거지. 그리고 그 안에 일정한 규칙으로 네모를 그리는 거란 말이지. 정사각형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네모의 사실은 비긴 하지만 삼각형의 비를 구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뭐 이제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물어보는 게 사각형의 넓이의 비니까 어 이거의 비를 구하면 되는 건데, 자, 넓이의 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면 좋다? 닮은 비를 구하면 좋다. 닮은 비를 구하는 방법은 이거와 이거의 비를 구해도 괜찮고, 뭐 이거와 이거의 비를 구해도 괜찮고, 삼각형으로 확장을 시키면 이 길이의 비와 이 길이의 비를 구해도 괜찮고, 이 길이의 비와 이 길이의 비와 이 길이의 비를 구해도 괜찮고, 방법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 꼭 문제에서 얘기한 도형만 가지고 구할 필요는 없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삼각형 여기가 1이야. 근데 작은 삼각형은 여기가 2분의 1일 거 아니야? 반전했으니까. 벌써 나왔죠. 큰 삼각형 대 작은 삼각형이 1대 2분의 1이야. 이게 뭐야, 그대로? 닮은 비죠. 여기도 1로 돼 있네. 그러면 얼마씩 곱해야 그 다음 도형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야? 2분의 1씩 곱하면은 그 다음 도형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뭘 물어봤어? 넓이를 물어봤지. 넓이 비는 어떻게 돼? 1대 4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얘가 그대로 공비가 될 거란 말이야. 첫 번째 도형, 그러니까 선생님, 선생님이 구하신 거는 삼각형의 넓이의 비 아닙니까? 맞죠? 근데 어차피 그 안에 똑같은 비율로 사각형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사각형의 비나 닮은 비나 삼각형의 닮은 비나 똑같을 거다. 그래서 첫째 항이 아까 넓이가 이게 2분의 1, 이게 4분의 1이었잖아요. 첫째 항이 4분의 1이고 공비가 4분의 1이죠. 그래서 1-4분의 1분의 4분의 1. 4를 곱하면 3분의 1이 되겠죠. 4를 곱하면 문제는 엄청 쉽습니다. 엄청 쉬운데 여러분들은 그냥 쉽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야 된다.
방법적인 측면을 여러 가지로 알고 있어야 한다. 얘를 볼게요. 얘도 구조를 보겠습니다. 반지름 길이가 4야. 첫째 항을 알려주고 있을 거야, 분명히 얘가. 두 번째로는 도형을 그리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 세 번째로는 물어보고 있지. 뭘 물어보는 거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 한다 그랬어. 얘는 둘레의 길이의 합이네. 닮은 비면 끝난다는 이야기죠. 닮은 비. 그러니까 원의 비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둘째 항을 구하는 거는 뭐 생각보다 많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는 게 조금 더 많이 이게 더 라이트하니까 어쨌든. 첫째 항을 구해보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 그랬어? 4라 그랬잖아요. 그럼 둘레의 길이가 얼마야? 4니까 8파이네. 자, 벌써 구했네. 이것만 해도 얼마나 난이도를 알겠죠? 문제 난이도를. 첫째 항을 구하는 걸 엄청 쉽게 주고 있으니까.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원의 닮은 비잖아요. 근데 원의 닮은 비라고 하는 건 결국 반지름의 비랑 똑같은 거지. 그러면은 어, 자, 요게 이제 큰 원의 반지름이야. 그지? 그리고 그 다음 원의 반지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 있잖아, 이렇게. 그쵸? 이게 R1이고 이게 R2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물론 이제 R2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R2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다 있어. 근데 뭘 찾아야 돼, 우리는? R1과 R2의 관계를 연결을 시켜야지. 그러니까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R1과 R2를 연결을 시켜야 돼. 그러려면 일단 R1과 R2가 같은 도형에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같은 도형 안에 지금은 이제 너무나 이제 뻔한 형태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R1이고 이렇게 R2인데 이렇게 그리니까 얘가 직각삼각형이 됐어. 이런 상황이란 얘기지. R1과 R2가 같은 도형에 있게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야 돼. 그냥 문제에서는 아무것도 없거든. 음, 같은 도형이 있게. 이게 직각삼각형이면 너무 땡큐지. 그래서 사실은 1 다시 직각삼각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직각삼각형. 두 개를 포함하고 있는 직각삼각형. 너무 좋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4인데 이렇게 내렸어. 그러니까 직각이야. 근데 여기가 정삼각형이잖아요. 내접하는 게 지금 정삼각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30도일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2대 1대 루트 3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나누면 되겠네? 그럼 이 길은 2가 되겠죠. 2가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돼? R1이 2인데 비율로 따지면 되고 아니면 길이로 봤을 때는 4고 R2가 2네. 그럼 4대 2가 뭐야? 4대 2가 닮음이란 얘기잖아요. 2대 1이. 얘를 앞에를 1로 바꾸면은 이게 그대로 공비가 될 수밖에 없다. 앞에 걸 1로 봤을 때 다음 걸로 가려면은 곱하기 2분의 1을 해라라는 의미가 될 테니까 세 번째 원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원까지 구해야 답이 나오는 문제는 좀 이상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1-2분의 1분의 8파이 16파이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한 3번이나 4번 문제는 국어 문제예요. 국어 문제. 국어 공부 좀 하세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비닐의 75%가 폐비닐로 수거되고 그 중에 80%가 비닐로 재생산된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처음 생산된 비닐 1톤에 대하여 이러한 수거와 재생산의 과정을 한없이 반복할 때 재생산되는 비닐의 총량을 구하시오. 총량을 구하시오. 합을 구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처음에 자 수거와 재생산이 반복이 되고 있어. 근데 얘는 정확히 물어보는 게 뭐야? 재생산되는 이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재생산되는. 그러면은 1회 재생산, 2회 재생산. 이게 이제 1항하고 2항이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구하고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되는지만 구해도 끝나는 거지. 2회까지는 안 구해도 되죠. 자, 1회 재생산 양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비닐 1톤을 생각을 했네. 1톤. 자, 재생산되는 양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일단
수거가 되고 그 다음 재생산이 되는 거지. 그럼 수거하는 양이 얼마라고 그랬어? 100분의 75야. 100분의 75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자, 이게 무슨 양이야? 이게 수거된 양이죠. 수거된 거. 근데 거기에다가 그 수거된 양의 몇 프로가? 80%가. 얘는 5분의 4잖아. 곱하기 5분의 4를 하면 이제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계산을 하는 게 1회 재생산된 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양이야? 첫 장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그쵸? 얘가 첫째 양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야? 약분시키면 1톤에 5분의 3이네. 5분의 3톤이 되겠네. 5분의 3톤. 10분의 6톤. 어쨌든. 근데 자, 2회 재생산을 이제 들어가는 걸 보니까 얘가 이제 다시 나갔겠지? 그러면 얘가 다시 수거가 되고 재생산이 되면 그게 2회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회 재생산은 식을 써도 되겠지만 얘가 기준인데 수거를 해야 되고 수거하는 게 4분의 3 수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생산을 해야 되네. 3은 어떻게 되겠어? 2회 재생산된 양에다가 수거를 하고 재생산을 해야겠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첫째 양이고 얘가 이제 공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공비가 5분의 3이네요. 1-r분의 a 5분의 3톤. 분모 분자에 5를 곱하면 2분의 3톤 1.5톤이 총량이 되겠죠. 재생산되는 총량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원리합계 진짜 지겹게 나오네요. 원리합계 응? 지겹게? 수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국어 실력 한글을 읽을 수 있는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어느 장학재단이 20억의 기금을 조성했어. 매년 초에 매년 초 경기를 일으키죠. 기금을 운용하여 연말까지 25%의 이익을 내고 말 그대로 하면 돼. 기금과 이익을 합한 금액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이게 원리합계죠. 원리합계의 40%를 매년 말에 장학금으로 지급하려고 한다. 여기 이제 첫째 항을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계산하는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물어보는 게 뭔지 보니까 장학금으로 과정이 또 있네.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기금으로 하여 왜냐면 이미 쓴 돈이니까 남은 돈으로 이제 기금을 할 수밖에 없겠죠. 남은 금액을 기금으로 하여 이것도 색깔을 다르게 적읍시다. 남은 금액을 기금으로 하여 기금의 운영과 장학금의 지급을 매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무한히 실시할 때 물어보는 거. 해마다 지급할 장학금의 총액을 구하시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1회 차 지급된 장학금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2회차 지급된 장학금 결국 우리가 해석가 이것만 하면 되잖아. 어차피 등비 수열일 거고 등비 급수일 거란 말이지. 첫째 항과 공비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란 얘기지. 근데 그 과정이 이제 1회 그러니까 장학금을 지급할 때까지 과정이 좀 있어. 그러니까 매년 초야. 그 다음에 말에 이제 장학금을 지급을 할 거야. 근데 초에 20억이 있었대. 20억. 근데 얘를 1년간 돈을 잘 굴렸어. 굴려서 25%의 이익. 이야, 25%의 이익. 25%의 이익. 이 정도면 이거 뭐 거의 공격적인 투자가 되는 거죠. 자, 25%의 이익을 가지고 만든 기금과 이익을 합한 금액까지만 한번 구해본다면 원리학계니까 얘는 어떻게 돼? 20억 곱하기 1.25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수열을 써야 되니까 분수로 써봅시다. 100분의 125야.
100분의 125니까 20으로 나누면 4분의 5가 되겠죠. 4분의 5. 여기까지가 하는 게 뭐야? 원금과 이자를 합친 원리합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말이 됐을 때 이 금액의 몇 퍼센트를? 40%를 장학금으로 지급을 한대. 그럼 실제 지급하는 양은 20억 곱하기 4분의 5. 총 벌어들인 금액에서의 40%. 그러면은 10분의 4. 5분의 10분의 4라고 써도 되겠네. 아니, 5분의 2가 되겠죠. 이게 뭐야? 첫 번째 지급한 장학금의 양이 되는 거지. 이게 얼마야? 5 약분시키고 2분의 1이니까 10억이 됐죠. 10억. 자, 아까의 차이가 뭐냐면 아까는 여기에 있는 이거 구한 값을 가지고 다시 이외의 재행사에 들어가는 거죠. 얘가 이제 원래 이제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야. 왜냐면 달라. 뭐냐면은 10억은 내가 있는 돈이 아니라 이미 쓴 돈이란 말이야. 장학금으로. 그러니까 총 벌어들인 돈이 4분의 5니까 얼마야? 4, 5, 25, 25억이란 말이죠. 25억이었는데 10억을 장학금으로 썼어. 그럼 2회차 지급될 장학금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때 원금은 얼마야? 15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2회차는 15억이 있고 또 이 15억에 대해서 1년간 25%의 수익을 낸 다음에 다시 연말에 4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떼뚱맞게 요 녀석을 공비다라고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2분의 1이니까 얘가 2분의 15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 항을 구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10억이 있고 두 번째는 2분의 15, 7.5억을 7억 5천만 원을 자금을 제공했다. 그러면 이걸 그냥 가지고 공비를 구하면 되죠. 얼마를 곱했을까? 일단 10억 없애고 10억 분의 1 곱하기 2분의 15억 하면 되겠죠. 그냥 뭐 간단하게 봤을 때. 그러면은 약분시키면은 얼마야? 5, 20, 5, 30, 4분의 3, 4분의 3이네. 억도 없어지고 곱하기 4분의 3을 했죠. 이 과정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4분의 3분의 10억. 4를 곱하면 4 빼기 3이니까 1. 40억. 이게 40억이 맞냐? 40억, 40억. 40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40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응. 그래요. 물론 이 과정도 이해차를 안 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빼면 되니까. 왜냐면 10억을 15억으로 만든 다음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곱하기 얼마야? 2분의 3 정도를 해주면 2분의 3 곱하기 4분의 5 곱하기 5분의 2 하면은 나오게 되겠죠. 10억을 15억으로 만드는 것만 하면은 공비를 또 바로 구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문제가 애매하긴 하지만 같이 한번 볼게요. 어느 사무실의 창문이 햇빛을 양을 2분의 1만 투과시키고 나머지는 반사되는 유리가 두 겹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창문에 비치는 햇빛의 양을 A라고 하자. 사무실 안에 들어오는 햇빛의 총 양을 구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양,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이것들을 다 지금 더해보라는 이야기야. 물론 het빛이 이렇게 직선으로 한 줄만 오진 않겠지. 막 다 A가 지금 사실은 이렇게 다 오고 있겠지. 다 오고 있고 이것들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있을 텐데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얘는 바라는 게 이렇게 한 줄만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반절은 튕겨나가고 반절은 들어왔지. 2분의 A가. 이건 뭐 답을 다 알려주고 있네, 문제에서. 2분의 A가 들어왔는데 두 번째 유리가 통과되면서 또 이거의 반절. 4분의 A가 튕겨나가고 4분의 A. 반절이니까 4분의 A가 또 들어왔겠지. 그럼 A는 4분의 A네. 여기 4분의 A가 들어왔겠지. 그런데 두 번째를 보니까 튕겨져 나간 4분의 A가 이쪽으로 또 반절이 나가고
이쪽으로 또 반절이 오겠지? 그러니까 8분의 a가 나가고 8분의 a가 다시 이 유리창 사이로 들어왔겠지. 그리고 이 유리창 사이로 들어온 8분의 a라는 녀석이 G2라는 유리를 통과하면서 또 튕겨져 나가는 게 16분의 a, 얘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게 16분의 a가 되겠죠. 야, 이건 뭐 문제요. 답이요. 그래서 첫째 항은 4분의 a고 공비는 4분의 1이 되겠네요. 1-4분의 1분의 4분의 a. 4를 곱하면 3분의 a가 되겠습니다. 뭐야 이거? 교과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활용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선생님이 좀 탐구해보라고 한 거를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 거긴 할 텐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넓이는 유한해. 한계가 있어. 와, 근데 둘레는 무한해. 무한한 둘레가 무한한데 넓이가 유한해. 잘 도형이 그려지십니까? 둘레의 길이가 무한히 커지고 있는데 넓이는 유한해. 그게 이제 프랙탈 여러분들이 이제 수원 때 쓰려나? 프랙탈을 수원 때 수열에서 했나? 모르겠다. 어, 프랙탈이라는 이제 내용이 될 텐데 여기 이제 특별하게 코흐 곡선이라는 이름이 이제 눈송이 곡선? 코흐 곡선인데? 코흐 곡선이라는 거를 바탕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한번 왜 나와 있어? 여기 왜 계산하는 과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